안녕하십니까.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규래입니다. 오늘 다뤄볼 사건은 아이돌 출신의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권미나 씨의 중학교 시절 벌어진 강간치상죄죠. 강간치상 사건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2007년에 벌어진 사건으로서 이 당시까지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10년이었습니다. 2007년도에 형사소송법이 개정이 되어서 5년이 늘어났고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한 범죄의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부산경찰청이 AOA 전 멤버 권미나가 중학생 때 당한 성폭행 사건 조사를 마치고 그 피의자를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권미나 씨의 고소장이 접수된 지난 3월 이후에 약 8개월간의 수사를 이어왔는데요. 피의자 20대 이름이 A입니다. A를 지난달 초 강간 상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공소시효가 개정되기 전의 강간 상해에 대해서 10년의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어서 시효 만료로 면소, 즉 공소권 없어서 기소를 면하는 일, 그 면소 판단이 내려져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경찰은 이 사건을 조사하고 검찰에 송치할 수가 있었을까요? 앞서 권미나 씨는 중학교 1학년이었던 2007년도에 친구가 남학생을 만난다라고 해서 따라갔던 곳에서 불량한 오빠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당시 권미나 씨는 걷지도 못할 만큼 구타를 당했는데 가해자는 범죄를 자랑하고 다녔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그 A씨에게 적용한 혐의는 강간치상입니다. 현행법상 강간치상죄의 공소시효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15년인데요. 그 이전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었습니다. 즉 A씨가, 그 피의자 A씨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일인 2008년도 1월 1일 이후에 범행을 저질렀다면 1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될 수가 있겠지만 권미나 씨는 2007년도에 피해를 입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공소시효는 10년이기에 권미나 씨가 올해 3월 달에 고소장을 냈어도 그 피해자 A씨는 시효 만료로 면소 판단이 내려졌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강간과 강제추행, 또 강간, 상해, 치상, 살인, 치사 등의 사건에 있어서는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을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이 됩니다. 이는 법 시행일인 2010년도 4월 15일자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권미나 씨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명백한 과학적 증거보다는 관계인과 본인의 진술 등을 주요 근거로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이유 역시 해당하지 않겠죠. 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남아있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는 시기일 때니까 말입니다. 그러면 다시 어떻게 A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그 검찰로 송치를 할 수가 있었느냐를 궁금해하실 겁니다. 권미나 씨가 2007년도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는 중학생으로 미성년자의 신분이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고 고소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검찰의 송치까지 가능한 거죠. 왜냐하면 성폭력 범죄에서 피해자가 미성년자일 때는 공소시효가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성폭력 처벌법에 따르면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중단이 됩니다. 그래서 헌법은 과거의 잘못을 새로 만든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라는 불소급 원칙을 두고 있으나 미성년자 대상 성폭력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위 조항은 그 시행 이전 사건에도 거슬러서 적용이 됩니다. 미성년자의 특성상 피해 사실 인지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설령 피해를 인지했다더라도 가해자와 피해자와의 관계 등 여러 사정에 따라서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비난 가능성, 그리고 수사 과정이나 공판 과정에서 겪게 될 제2차 피해를 염려해서 피해 사실을 공론하기가 사실상 매우 어렵다는 특성을 고려해서 만들어진 법인데요. 미성년자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2010년도부터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성년자 성범죄, 그 A가 성범죄를 저지른 건 이보다 3년 전이지만 사실상 공소시효는 2007년이 아니라 권미나 씨가 법적 성인이 된 2012년도부터 기산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형사고소 및 수사 진행이 충분히 가능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건에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하실 텐데요. 사실 손해배상은 손해 및 가해자를 한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 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권미나 씨의 경우 불법 행위가 있은 지 10년은 훌쩍 넘었기 때문에 권리가 사라졌을까요? 여기서도 또 흥미로울 수 있는 적용법이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은 16년 전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 사례에서
가해자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소멸시효의 기준이 되는 불법 행위를 한 날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손해가 발생해서 현실화된 때를 의미한다라면서 피해자가 전문가로부터 PTSD가 발현됐다는 진단을 받은 때 손해가 현실화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권민아 씨 또한 2007년도 성폭력 피해를 당했을 때가 아닌 성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서 최초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을 기점으로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를 계산해 볼 수가 있게 된 것이죠. 이처럼 사실 권민아 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어릴 적 상처를 품에 가지고 아픔을 간직한 채 살아가실 수 있을 거라고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러한 성폭력, 성폭행 문제가 지금과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범죄마다 다른 공소시효와 그 상황과 시기에 따라 다른 공소시효가 적용이 되어지고 있고요. 이미 그 효력이 만료되어서 더 이상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분들도 분명히 계시겠지만 조금 더 용기를 내어보고 싶으신 분들께 이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전문 변호사 최한결이었습니다.